밤마다 혹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척이며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 주변에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올린 영상의 댓글에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 너무 힘들다는 사연들이 끊이지 않죠. 잠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잠들기 위해 매일 수면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계속 그 약에만 매달리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수면제 없이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그러면서도 자연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1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선생님, 수면제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베개 밑에 살짝만 넣어두면 마치 기절하듯 스르륵 잠이 쏟아지는 4가지 천연 재료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임상에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고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 환자분 때문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죠. 약의 효과는 점점 떨어져 용량은 늘어났고 약을 끊고 싶어도 불안감과 금단 증상 때문에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없을까? 이렇게 시작된 저의 연구와 임상 경험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들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아주 작은 하지만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불면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 뇌와 몸은 수면 중에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감소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무려 45%나 높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37%나 높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온갖 노폐물들을 부지런히 청소합니다. 이 노폐물 속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죠. 만약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러한 노폐물들이 뇌 속에 쌓여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또한 불면증은 우울증이나 불안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져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요? 불면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카페인 과다 섭취, 그리고 수면 환경의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우리 뇌의 각성 시스템과 수면 시스템 간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밤이 되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 좀처럼 잠들기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게 되면 불면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면을 돕는 첫 번째 보물 같은 재료를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아름다운 보라색 꽃으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강력한 수면 유도 효과를 지닌 놀라운 식물입니다. 라벤더 향기의 핵심 성분인 리날롤과 리날릴 아세테이트는 우리 뇌의 가바,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가바는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진정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쉽게 말해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라벤더 향을 맡으면 긴장이 사르르 풀리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혈압까지 낮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벤더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에는 기분을 좋게 해주고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라벤더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잠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깊은 수면 단계가 20%나 증가했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4주간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게 했더니 수면제를 복용한 그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라벤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린 라벤더 꽃을 면주머니에 넣어 베개 밑에 두는 것입니다. 라벤더는 온라인이나 허브 전문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면주머니에 말린 라벤더 한 주먹 정도를 담아 베개 아래나 옆에 놓아두세요. 만약 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베개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벤더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 바로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항염 효과와 진정 효과가 뛰어나 라벤더와 함께 사용하면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약 3대1 비율로 섞어 사용해 보세요. 또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오일은 향이 매우 강하니 단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만 손목이나 베개의 가장자리에 살짝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뇌를 각성시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수면, 유도 천연 재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쌀에서 나옵니다. 바로 쌀겨입니다. 쌀겨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쌀의 겉껍질 부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쌀겨를 비누나 세안제로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 연구에서 쌀겨가 수면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쌀겨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가 활동적이 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가득한 현대인들은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렵죠. 감마 오리자놀은 이러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쌀겨에는 멜라토닌의 전구체가 되는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어두워지면 분비가 늘어나 잠이 오게 만듭니다. 쌀겨를 통해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쌀겨에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쌀겨 특유의 은은하고 구수한 향기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한몫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 맡았던 익숙한 향기이기에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깊은 수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쌀겨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쌀겨를 마른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볶는 이유는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보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다가 고소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을 끄세요. 식힌 후 볶은 쌀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면포에 담아 베개 밑에 두면 됩니다. 쌀겨는 분말 형태라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이중으로 꼼꼼하게 싸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벤더와 쌀겨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증폭됩니다. 라벤더 3회 쌀겨 1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시면
라벤더의 진정 효과와 살겨의 자율신경 안정 효과가 시너지를 내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소리피입니다. 소리파면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수면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소리패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물질인데 항균 작용과 함께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피톤치드 덕분입니다. 피톤치드는 우리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킵니다. 알파파는 뇌가 안정되고 이완된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파로 명상을 하거나 편안하게 쉴 때 주로 관찰됩니다. 따라서 소리향을 맡으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완되어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소립에 들어있는 테르펜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테르펜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았다가 저녁에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소립은 이러한 코르티솔 수치를 정상화시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립에는 잘파피넨이라는 성분이 있어 기관지를 확장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호흡이야말로 깊은 잠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소립의 항균 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침실의 공기를 정화하고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여 더욱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소립을 준비합니다.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 사신다면 직접 채취하셔도 좋고 온라인에서 말린 소립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채취한 소립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향기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햇볕이 아닌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립니다. 이렇게 잘 말린 소립 한 주먹 정도를 면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두면 됩니다. 소립은 바늘처럼 뾰족할 수 있으니 면주머니가 찢어지지 않도록 두꺼운 천을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립과 함께 쑥이나 오렌지 껍질을 넣으면 향이 더욱 풍부해지고 효과도 상승합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오렌지 껍질은 기분을 좋게 하는 리모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립 주머니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향이 약해지면 새로운 소립으로 교체해주세요. 사용한 소립은 버리지 마시고 욕조에 넣어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재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우리가 흔히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수면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로토닌은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계피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혈당 조절 효과 때문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밤중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밤중에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밤새도록 깊고 편안한 잠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계피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을 약간 낮추는데 이때 손발로 열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손발이 차가우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잠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계피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을 돕습니다. 계피의 향기 자체도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계피 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 연구에서도 계피 향이 불안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계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데 만성염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피 2조각에서 3조각을 준비하세요. 가루 계피보다는 통계피가 향이 더 오래 지속되고 효과도 좋습니다. 통계피를 면주머니에 넣기 전에 손으로 가볍게 부러뜨려 향이 더 잘 배어 나오도록 합니다. 너무 작게 부수면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 큼직하게 부러뜨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계피를 면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계피와 오렌지 껍질을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오렌지 껍질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항우울 효과가 있는 리모넨 성분이 풍부합니다. 계피 3에 오렌지 껍질 1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시면 향도 좋고 수면 효과도 뛰어납니다. 오렌지 껍질은 유기농 오렌지를 사용하시고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피는 약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향이 약해지면 새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 중이신 분들은 계피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벤더, 쌀겨, 소립, 계피 이렇게 4가지 천연 수면 유도 재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재료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사용법과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의 강도입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뇌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은하게 향이 퍼져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재료의 양을 적게 시작해서 점차 자신에게 맞는 양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향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한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말린 라벤더 꽃은 1주먹 정도, 볶은 쌀겨는 2스푼에서 3스푼, 말린 소립은 1주먹, 통계피는 2조각에서 3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재료들을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은 라벤더 3, 쌀겨 1, 소립 2, 계피 1의 비율입니다. 이 조합은 뇌의 진정 효과, 자율신경 안정,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이라는 4가지 효과를 모두 아우르며 숙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면주머니는 반드시 통기성이 좋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세요. 화학섬유는 정전기가 발생하고 향이 제대로 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머니가 너무 작으면 재료가 눌려 향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충분히 여유 있는 크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쌀겨처럼 가루가 날릴 수 있는 재료는 반드시 이중으로 싸서 사용하시고 베개 밑에 두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베개 바로 밑에 두면 향이 너무 강할 수 있으니 베개 옆이나 약간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밀어낼 수 있으니 침대 모서리나 베개 아래쪽에 고정시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향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면 잠들기 1시간 전쯤 주머니를 손으로 가볍게 주물러주면 향이 다시 살아나 더 잘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올바른 수면 루틴과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실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보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도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배가 고파도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어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대여섯 시간이므로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까지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콜라,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술 또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쉽게 잠들 수 있지만 밤중에 자주 깨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숙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한데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나서 잠을 깨기 쉬우니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체온이 높아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이나 30분 이상의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낮잠을 자야 한다면 오후 2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적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명상이나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대를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5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말고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곳에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제 수면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무려 5년간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셨죠. 이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라벤더와 쌀겨를 섞어 베개 밑에 두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잠들기 전에는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3주째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거짓말처럼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어 서서히 약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에 더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면증을 개선하면 우리 삶에 정말 놀랍도록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입니다. 깊은 잠을 자면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어 아침이 개운하고 가볍습니다. 낮 동안의 집중력과 기억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의 인지 기능을 최적화하여 업무 효율과 학습 능력을 높여주죠. 감정 조절도 훨씬 쉬워집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감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면역력 또한 강화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생산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잠을 잘 자면 감기에도 덜 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 만성 질환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며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줄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중에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치매 위험이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개 밑에 넣으면 기절하듯 잠이 쏟아지는 4가지 천연 재료는 바로 라벤더, 쌀겨, 소립, 그리고 계피입니다. 라벤더는 뇌를 진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며 쌀겨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소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침실 공기를 정화하며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재료들을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라벤더 3, 쌀겨 1, 소립 2, 계피 1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시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지 않게 은은함을 유지하고 통기성 좋은 면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 규칙적인 수면 시간, 카페인 섭취 조절,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한 수면 습관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도 수면제 없이 5분 안에 편안하게 잠드는 숙면 루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시간입니다. 좋은 수면은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여러분 모두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할게요. 같은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후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만약 심각한 불면증이나 다른 수면 장애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서서히 조절해 나가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